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초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최고위원인 김민석이도 전현희도 육선 의원인 추미애도 모두가 다 부정선거입니다. 21대 36명 그리고 지역구입니다. 22대는 지역구 53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방송해 드렸는데 서울에서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21대가 9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2대는요. 서울에서 부정선거가 18명입니다. 18명. 그런데 21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22대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서울에서만 7명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중구의 박성준 의원, 광진을의 고민정 의원. 그러니 8년을 가짜 국회의원 해오는 거예요. 도봉을의 오기영 의원, 양천갑의 황희 의원, 영등포을의 김민석 의원,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 강동갑의 진선미 의원, 21대, 22대 영거포 가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1대 경기도에서는 몇 명이었느냐? 8명입니다. 21대. 불러드릴게요. 분당을의 김병욱 의원입니다. 평택갑의 홍기원 의원, 안산 단원을 있죠? 김남국 변호사 출신 코인 때문에 문제가 됐던 친구 있죠? 21대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김남국. 과천의 이소영 의원, 남양주 을이죠? 김영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변호사 출신. 김남국이도 변호사 출신이고 김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완전 딱깔입니다. 21대 때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 부정선거입니다. 용인 수지병의 정춘숙 의원입니다. 안성의 이규민 의원이 21대 때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8명인데요. 22대 때는 4명이 늘어났습니다. 12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방송해드렸는데요. 용인시 병의 부승찬입니다. 그 국방부 대변인인가 했을 거예요. 부승찬. 그런데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서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위반으로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가 된 사람이 부승찬입니다. 부승찬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하남시 갑 추미애 의원, 이번 육선 의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회의장이 뭐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육선 의원이 됐습니다.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이용이 이겼지요. 그런데 오늘 이 추미애 의원이 육선 국회의원인데요.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강력하게 오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아직은 성급하다.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졌다고 조사 단장직을 맡고 있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수원시정 김준혁 역사학자, 그 이수정이는 그 범죄 그 심리학자지요. 이수정 후보가 이겼는데 김준혁 후보 역사학자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안성시 윤종군 가짜입니다. 용인시청 이현주 3인방 하면 누굽니까? 이현주, 추미애, 전현희 여성 3인방 다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하남시을
김용만, 안양시 동안구 을 이재정, 용인시 갑 이상식, 광주시 을 안태준, 고양시 병 이기헌, 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고양시 정 김영환. 예. 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제 자료에 의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22대 가짜 국회의원 연수구 을 정일영, 연수구 갑 박찬대, 계양구 을 이재명, 동구 미추홀구 갑 허정식, 남동구 을 이훈기, 이런 분들이 가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뭘 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이러니 이 대한민국이요 21대 36명,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고 있죠. 지역구만 이야기할 때 21대 36명, 21대 53명. 많이 늘어났죠. 3분의 1이 더 늘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권력을 쥐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는 이번 낙선, 너는 당선. 여러분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어떻게 되겠어요?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그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그 지방자치단체장 다 부정선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헌정사상 탄핵을 22대 국회에 들어서 거대 야당이 29번째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추미애 의원이 오늘 그러잖아요. 최상목 의원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시킨대요. 탄핵시킨대. 심지어 공수처장도 탄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탄핵 안 당하려면 긴급 체포해. 그래서 재영장 또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이 상권 분립이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방부 차관 말도 안 됐죠. 지금 장관은 저기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관이 장관 대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국무위원들, 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이 사람들, 대통령이 임면권자가 있어요.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할 수 있는 임면입니다. 임면.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가가 제대로 살림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말이지. 어디로 줄을 서야 내가 살 길인가 하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기각을 당해서 다시 대통령직으로 원대에 복귀를 한다면 공수처장 큰일 날 겁니다. 반대했던 세력들 좀 혼 좀 나들 겁니다. 이게 권력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요 2년 6개월 동안 참 참으면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잘 지켜왔고요. 이러한 그
거대 야당의 폐악질, 부정선거 진실규명,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에 도달했잖아요. 서울 지역은 지금 43.7%인가? 오늘 발표에 의하니까 43.7%. 아마 조만간에 50% 육박할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